제 이름은 박소진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소진 할머니라고 부르며 떡을 사러 오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떡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리고 그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어린 시절의 끝. 저는 1954년 경상북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논밭이 펼쳐진 작은 곳이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었죠.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장작으로 밥을 지어 먹었어요. 우리 집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고 뒤뜰에는 텃밭이 있었어요. 가을이면 감나무에서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집이었어요. 아버지 박민호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공무원이라는 건 대단한 직업이었어요. 동네에서 손꼽히는 양반이었죠. 키가 크고 항상 깨끗한 양복을 입으셨어요. 일요일이면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절에 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박서기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점잖고 친절한 분처럼 보였죠. 어머니 김영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여자 선생님은 드물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대학을 나온 여자는 어머니가 유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단정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 뒤로 묶고 깨끗한 한복을 입으셨죠. 학교에서는 엄하기로 유명했대요. 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없으셨어요. 늘 아버지 눈치만 보셨죠.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동생이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임신을 3번 더 하셨대요. 하지만 모두 아들이 아니라고 낙태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딸이었어요. 하지만 7살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치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시골에는 유치원이 없었거든요. 대신 동네 아이들이랑 놀았어요. 숨바꼭질하고 고무줄놀이하고 흙으로 소꿉놀이하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놀이 했어요. 겨울이면 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보리밥에 김치, 가끔 달걀 반쪽. 그게 제 점심이었어요.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웃었죠. 선생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말을 잘 들었거든요. 숙제도 잘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1학년 때 반장도 했어요. 집에서도 괜찮았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가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밥을 흘리면, 옷을 더럽히면, 소리를 내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죠. 아팠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맞았으니까요. 어머니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혼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고, 걸을 때 발소리 내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는 숨소리도 죽이고. 7살 아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8살 생일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962년 3월 15일.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계란 2개도 넣어주셨죠. 아버지는 연필 한 다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아버지. 저녁을 먹고 케이크 대신 찐빵을 먹었어요. 작은 초 하나를 꽂았죠. 소원을 빌고 불을 껐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교회 여전도회 모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소진아, 엄마 다녀올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엄마. 집에 아버지랑 저만 남았어요. 저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우리 집을 그렸죠. 빨간 지붕, 파란 문, 노란 해. 행복한 그림이었어요. 소진아.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 부엌으로 와봐라.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해라. 네,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개수대에 손이 닿지 않았거든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어요. 손이 시렸어요. 그런데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깨졌어요. 이런 쓸모없는 것.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옷 벗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 들려? 옷 벗으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떨며 옷을 벗었어요. 추웠어요. 아버지가 부엌 구석에서 빗자루를 가져오셨어요. 긴 나무 자루가 달린 빗자루였어요. 설거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것은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차마 말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빗자루 자루로 제 몸을 아주 나쁜 짓을 하셨어요. 어린아이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요.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제 입을 막으셨어요. 조용히 해. 소리 내면 더 아프게 한다. 피가 났어요. 바닥에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분, 1시간?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끝나고 아버지가 수건을 던지셨어요. 닦아.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면 너랑 내 엄마 둘 다 죽인다. 알았지? 네,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았어요. 바닥도 닦았어요. 증거를 없앴어요. 옷을 입고 방으로 기어갔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1시간 후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소진아, 자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했어요. 어머니가 불을 끄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온몸이 아팠고 무서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의자에 앉을 때 얼굴을 찌푸렸지만 참았어요. 소진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은데? 짝꿍 미숙이가 물었어요. 응, 배가 좀 아파. 거짓말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또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또 외출하셨어요. 이번에는 장을 보러 간다고 하셨죠. 소진아, 공부하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혼자 남았어요. 숙제를 하려고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떨렸어요. 소진아. 아버지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부엌으로 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안 가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빗자루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빗자루 가져와. 아버지. 제발 가져오라고. 울며 빗자루를 가져갔어요. 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더 오래 걸렸어요. 더 아팠어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쓸모없는 것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끝나고 또 피를 닦았어요. 또 방으로 기어갔어요. 또 울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됐어요.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어머니가 늦게 퇴근할 때마다,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불렀어요. 빗자루 가져와. 그 말만 들으면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덩치가 컸어요. 제가 도망치면 금방 잡혔어요. 한 번 도망치려다 잡혔는데, 그때는 평소보다 2배로 심하게 당했어요. 도망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배웠어요. 순종하는 게 덜 아프다는 걸. 학교에서는 점점 이상한 애가 됐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질문하셔도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놀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웃지 않았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2학년 때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소진이 요즘 이상해요. 학교에서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멀쩡한데.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집에서 저는 멀쩡하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아버지의 눈치만 봤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또 그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웠어요. 밥을 먹을 때도 떨었어요. 그릇을 떨어뜨릴까봐. 국을 엎지를까봐.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악몽을 꿨어요. 빗자루가 쫓아오는 꿈. 아버지가 웃으며 다가오는 꿈. 피가 흐르는 꿈.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막았어요. 소리 내면 아버지가 올까봐. 몸도 아팠어요. 늘 아팠어요.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앉을 때마다 아팠어요. 숨 쉴 때마다 아팠어요. 학교,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못 뛰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소진아, 왜 안 뛰니? 선생님, 배가 아파요. 또 거짓말했어요. 진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옷도 바뀌었어요. 여름에도 긴 팔, 긴 바지만 입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멍이 있었거든요. 팔에, 다리에, 등에. 보라색, 노란색, 검은색 멍들. 소진아, 여름인데 왜 긴팔 입어? 추워서요. 또 거짓말. 샤워도 혼자 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하면 거절했어요. 제 몸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10살이 됐어요. 어느덧 5학년이 됐어요. 5년 동안 그 지옥이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매일 빗자루 가져와. 그 말이 제 악몽이었어요. 몇 번이나 죽고 싶었어요.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뛰어내리면 끝날까?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 하지만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까? 어머니, 약장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어떤 약이 독인지 몰랐어요. 목을 매면 죽을까? 끈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결국 살았어요. 죽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언젠가 끝나기를 바라며.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됐어요. 가장 깊은 상처, 제일 끔찍했던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10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버지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어요. 소진아, 와.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또 그 일이 시작됐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제가 울며 누워 있는데 문틈으로 누군가 보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눈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저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문을 닫고 가버리셨어요. 천천히 조용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도 공범이라는 걸.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였어요. 아니, 방치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소진아, 오늘 아버지 일찍 오신다. 목욕하고 기다려. 왜 목욕을 해야 하죠? 왜 기다려야 하죠?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깨끗하게 쓰시려고. 어머니가 저를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소진아, 방 청소해라. 소진아, 일찍 자라. 소진아, 조용히 해. 모든 말에 숨은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준비였어요. 한 번은 직접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알아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 하니? 아버지는 널 훈육하시는 거야. 훈육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입 닥쳐.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아버지를 욕하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데.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알았냐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밥 먹어라. 네, 학교 가라. 네, 씻어라. 네, 어머니도 저와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됐어요. 어느 날은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팠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셨어요. 소진아, 조금만 참아. 약 먹고 자면 나아질 거야. 순간 착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나, 걱정하나?
그런데 저녁 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문을 닫으며 아버지, 소진이 좀 쉬게 해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아파도 상관없었어요. 열이 나도 상관없었어요. 빗자루는 왔어요. 그날 더 심하게 아팠어요. 병과 학대가 함께 왔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셨어요. 먹어. 기운 차려야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확신했어요. 어머니는 악마라는 걸.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는 적어도 솔직했어요. 나쁜 사람인 걸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연기했어요. 좋은 엄마인 척, 걱정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게 더 잔인했어요. 11살 되던 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지킬 수 없어. 내 아버지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우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더 무서운데. 미안해. 그 말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모른 척 했어요. 계속 도왔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공범일 뿐이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이면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일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맛없었어요. 모든 게 맛없었어요. 체육 시간은 지옥이었어요. 몸이 아파서 제대로 뛰지 못했어요. 소진아,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뛰어. 체육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뛰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아팠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결국 꼴찌를 했어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소진이 진짜 느리다. 운동치야, 운동치. 웃음거리가 됐어요. 하지만 화나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가장 무서웠어요. 걸음이 느려졌어요. 최대한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때로는 학교 놀이터에서 1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소진아, 집에 안 가. 경비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집에 가면 또 그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해가 지면 집으로 갔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기도했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하지만 기도는 소용없었어요. 성적은 계속 떨어졌어요. 3학년 때는 중간쯤 했는데 5학년 때는 꼴찌에서 3번째였어요. 선생님들이 걱정하셨어요. 소진아, 공부 좀 하자. 이러다 중학교 못 가. 중학교 관심 없었어요. 내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숙제도 안 했어요. 책도 안 읽었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12살이 됐어요. 6학년이 됐어요. 그해 봄, 전학 온 남학생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아이였어요. 야, 소진아.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벙어리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말 좀 해봐. 정말 벙어리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소진이 벙어리래. 매일 놀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 가방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느 날은 제 도시락을 엎질렀어요. 어느 날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당하는 것에 비하면 학교 괴롭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저의 이상한 행동, 멍든 몸, 침묵, 떨어지는 성적. 하지만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한 분만 달랐어요. 역사 선생님 이순자 선생님. 작은 키에 동그란 안경을 쓰신 분이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셨을까요? 선생님은 저를 유심히 보셨어요.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급식 시간에도.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불러주셨어요. 소진아, 잠깐만. 교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소진아,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니요.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엔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선생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언제든지 말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와. 알았지? 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더 신경 써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제 이름을 불러 답을 시켰어요. 제가 대답하면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어, 소진아. 역시 똑똑하구나.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소진아,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래? 네, 선생님은 제게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많이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방과 후에는 교무실로 불러주셨어요. 소진아, 숙제 도와줄까? 숙제를 하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선생님 옆에 있으면 안전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소진아, 조심히 가. 내일 봐. 네, 선생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면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이순자 선생님이라는 희망. 언젠가 선생님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은 무서웠지만 언젠가는 13살이 됐을 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살면 죽는다. 5년을 참았어요. 5년 동안 매주 두세 번씩, 때로는 매일 지옥을 살았어요.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죽든지 도망치든지 말하든지 뭔가 해야 했어요.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에 또 빗자루 맞았어요. 평소보다 심했어요. 의자에 앉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학교에 갔어요. 걸음마다 아팠어요.
이 선생님이 눈치채셨어요.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소진아, 괜찮니? 네, 하지만 선생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불러주셨어요. 소진아,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할 말이 있어. 수업이 다 끝났어요. 친구들이 집으로 갔어요. 저는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셨어요. 소진아, 앉아. 앉으려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소진아.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침묵했어요. 소진아, 선생님 봐.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울고 계셨어요. 누가 너를 때리니? 누가 너를 아프게 하니? 눈물이 터졌어요. 5년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선생님이 다가와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선생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말했어요.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응,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저를. 때려요. 어떻게 때리는데? 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빗자루로. 저를. 전부 다 말했어요. 8살 때 처음 당한 일. 5년 동안 반복된 일. 어머니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 매주 당하는 고통. 죽고 싶었던 순간들. 다요. 선생님은 울면서 들으셨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우셨어요. 소진아.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선생님 잘못이야. 진작 물어봤어야 했어.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소진아, 잘 들어. 선생님이 널 믿어.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너를 그 집에서 꺼낼 거야. 약속해. 하지만 아버지가 저랑 엄마를 죽인다고. 안 죽여. 선생님이 지켜줄게. 경찰이 지켜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을 믿어줄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침묵을 깬 날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선생님과 계획을 세웠어요. 소진아, 우리한테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응, 내 말만으로는 부족해.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잖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누가 아이 말을 믿겠어요? 자국이 있지? 네, 사진을 찍어야 해. 증거로. 선생님이 카메라를 빌려주셨어요. 작은 필름 카메라였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찍어. 멍이 있는 곳을 다 찍어. 그날 방과 후 학교 화장실에 갔어요. 문을 잠그고 옷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끔찍했어요. 팔에, 다리에, 등에, 배에, 온몸에 멍이 있었어요. 보라색,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증거를 남겼어요. 울면서 찍었어요. 필름을 다 쓰고 선생님께 돌려드렸어요. 잘했어, 소진아.
정말 용감해. 선생님이 필름을 현상하러 가셨어요. 며칠 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증거야. 이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 사진 속 제 몸이 보였어요. 상처투성이 몸.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몸이에요? 응, 소진아.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쁜 거야. 다음 증거는 빗자루였어요. 그 빗자루를 가져올 수 있겠니? 위험할 것 같아요. 응, 위험해. 하지만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봐.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학교 창고에서 똑같이 생긴 빗자루를 찾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혼자 집에 남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빗자루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5년간 저를 괴롭힌 빗자루. 손이 떨렸어요. 만지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가져가야 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학교로 뛰어갔어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져왔구나. 선생님이 빗자루를 받았어요. 비닐봉지에 넣으셨어요. 이것도 증거야. 그리고 제가 가져온 새 빗자루를 주셨어요. 이걸 집에 갖다 놔. 눈치채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가 새 빗자루를 놔뒀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제 증언이었어요. 선생님이 일기장을 주셨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을 적어.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5월 3일 화요일. 오늘 엄마가 저녁 7시에 외출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빗자루로 또 그 일을 했어요. 30분 정도 걸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5월 5일 목요일. 오늘도 또 당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화나 계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심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5월 8일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당했어요. 엄마가 교회 간 사이에 아버지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쓸모없는 게 아닌데 매일 적었어요. 2주 동안 일기장이 채워졌어요. 증거가 모였어요. 사진, 빗자루, 일기, 그리고 제 몸에 새겨진 상처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준비됐어. 경찰에 가자.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선생님이 모든 걸 준비할게. 금요일까지 3일 남았어요. 3일만 더 버티면 됐어요. 하지만 그 3일이 가장 길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알아채는 꿈, 증거를 찾아내는 꿈, 저를 죽이는 꿈. 깨면 식은땀을 흘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수요일 밤 또 당했어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금요일이 왔어요. 학교에 갔어요. 평소처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야. 오늘 끝나. 오다. 금요일 방과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진아, 선생님이 경찰서에 다녀왔어.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 그래서요? 경찰이 오늘 밤 내 집에 갈 거야.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오늘이요?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위험해. 무서워요. 괜찮아. 선생님도 함께 갈 거야. 그리고 여자 경찰관도 와. 널 보호할 거야. 집에 가야 해요? 응, 평소처럼 집에 가. 저녁 먹고 평소처럼 지내. 그러면 밤 10시쯤 경찰이 갈 거야. 알겠어요. 집으로 갔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길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씻고 저녁 먹어라. 네,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심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저녁 8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제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9시. 9시 30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9시 50분.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10시. 똑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멎었어요. 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경찰 목소리.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박민호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방문이 열렸어요.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순자 선생님도. 소진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 눈물이 터졌어요. 선생님이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왔어. 이제 안전해. 여자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소진아, 나는 김미영 경이야. 이제 너를 보호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네, 짐 챙길래? 필요한 것들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속옷, 칫솔, 그리고 어렸을 때 선물 받은 작은 인형.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손 쓸 수 없으니까.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김영숙 씨,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미안해. 소진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자, 소진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게 무슨 일이래? 박석이 집에서 무슨 일이야?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김경희와 함께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이 점점 작아졌어요. 5년간의 지옥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소진아, 울지 마. 이제 끝났어. 네, 알아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차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밤 11시였지만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진이구나. 나는 서영이 선생님이야. 부인과 의사야.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다행이었어요. 검사를 해야 해. 증거를 모으고 치료도 해야 하거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겠니? 네, 검사실로 갔어요. 이순자 선생님과 김경희가 함께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을 검사하셨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상처를. 정말 심하네. 이렇게 오래.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가 끝났어요. 소진아, 정말 용감해. 잘 참았어. 의사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치료가 필요해.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괜찮겠니? 네, 병실로 갔어요. 4인실이었는데 저 혼자였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깨끗한 시트, 부드러운 베개, 따뜻한 이불. 편히 쉬어. 이제 안전해. 선생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니야. 선생님이 고마워. 말해줘서. 선생님이 없었으면 전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오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아침을 가져왔어요. 소진아, 잘 잤어. 아침 먹자. 죽과 계란, 우유. 맛있었어요. 모든 게 맛있었어요. 오전에 경찰이 왔어요. 진술을 받으러 왔대요. 소진아,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볼 거야. 힘들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 1시간 동안 진술했어요. 처음 당한 날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녹음기에 다 녹음됐어요. 잘했어, 소진아. 내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오후에는 심리상담사가 왔어요. 안녕, 소진아. 나는 정민지 선생님이야. 앞으로 내 마음을 돌봐줄 거야. 마음요? 응,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잖아.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해. 어떻게요?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첫 상담이 시작됐어요. 소진아, 지금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한참을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동시에 안도돼요.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 정상적인 반응이야. 내가 겪은 일이 끝났으니까 안도되는 거고, 아직 모든 게 낯설어서 무서운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소진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상이야. 죄책감, 두려움, 분노, 슬픔. 다 괜찮아. 죄책감요.
응, 혹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요. 제가 더 조심했으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상담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진아, 잘 들어. 어른이 아이를 해치는 건 어른의 잘못이야. 100%. 내가 뭘 했든 안 했든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5년 동안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매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매일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매일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어제보다 좀 나아요. 그래, 잘했어. 하루하루 나아질 거야.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일단 아동보호시설에 갈 거야. 거기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자주 갈 거야. 걱정 마. 차를 타고 아동보호시설로 갔어요. 대구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시설장님이 맞아주셨어요. 소진아, 어서 와. 나는 김희숙이야. 여기 시설장이지. 안녕하세요. 여기가 내 방이야.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편히 쉬어. 저녁 6시에 밥 먹자. 혼자 방에 남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유로웠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1962년 9월 15일. 대구지방법원 101호 법정.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변호사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떨렸어요.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될 거라서. 문이 열렸어요. 죄수복을 입은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예전의 위험은 없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가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민호, 아동학대 및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딸을 훈육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훈육. 5년간의 고문을 훈육이라고?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의사소견서, 사진, 일기, 빗자루. 그리고 제 증언. 증인 박소진, 증언대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검사님이 물었어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8살 생일날부터 13살까지 5년 동안 전부 말했어요. 빗자루로 한 일. 일주일에 2~3번씩. 피가 난 것. 협박한 것. 법정이 조용했어요. 다들 숨죽이며 들었어요. 어떤 분은 울었어요.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버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훈육하신 것을.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훈육은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당한 건 고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판사님이 끼어드셨어요. 증인은 미성년자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머니 차례였어요. 피고인 김영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적어도 거짓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막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다고요? 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재판은 3차례 열렸어요. 증인들이 나왔어요. 의사, 경찰, 이순자 선생님, 심리상담사. 모두 아버지의 죄를 증언했어요. 3번째 재판날,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박민호. 판사님이 서류를 읽으셨어요. 아동학대, 성폭력, 협박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형량이었어요. 1960년대에 아동학대로 15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피고인 김영수. 아동학대 방조 혐의 유죄.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땅땅땅.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진아, 소감이 어때? 앞으로 계획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겠어. 이순자 선생님이 가로막았어요. 그만하세요. 아이가 힘듭니다. 차를 타고 떠났어요. 차 안에서 울었어요. 이번에도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끝났어요, 선생님.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한 달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진아,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너를 입양하고 싶어.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내 엄마가 되고 싶어. 괜찮겠니?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선생님 혼자 사니까 외로웠거든. 그리고 너도 가족이 필요하잖아. 저 같은 애를 입양하고 싶으세요? 너 같은 애라니. 넌 정말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야. 선생님이 영광이야. 달려가 안겼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입양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심사가 있었어요. 이순자 선생님, 혼자서 아이를 키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 월급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진이는 이미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진아, 너는 어떠니? 이 선생님과 살고 싶니? 네, 정말 살고 싶어요. 한 달 후 입양이 승인됐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모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됐네. 네, 엄마. 엄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 방이 내 방이야. 제 방에는 책상, 책장, 침대가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예뻐요, 엄마. 그래, 엄마가 준비했어. 마음에 들면 다행이야.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물 마셔도 돼요? 소진아, 여기는 내 집이야. 물론이지. 허락 안 받아도 돼. 정말요? 정말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둘째 날 실수했어요. 저녁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와장창.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웅크렸어요. 맞을 준비를 했어요. 소진아? 엄마가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떨며 말했어요. 소진아, 봐. 엄마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그릇은 깨지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 화 안 나요? 화. 왜 화를 내? 다칠까봐 걱정되지.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절대로. 알았지?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구나. 서서히 적응했어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라 낮에는 일하러 가셨어요. 엄마 다녀올게. 냉장고에 간식 있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저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구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했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전학생이었어요. 안녕, 나는 박소진이야. 안녕, 나는 김민지야. 잘 부탁해.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먼저 다가왔어요. 소진아, 같이 점심 먹을래? 응, 좋아. 소진아, 방과 후에 우리 집 올래? 숙제 같이 하자.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좋았어요.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숙제를 도와주셨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알겠어요. 우리 딸 똑똑하네. 금방 이해하네.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3학년이 됐을 때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소진아, 대단한데? 이러다 명문고 가겠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밤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엄마, 이거 재밌어요. 그래, 엄마도 재밌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가끔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쫓아오는 꿈. 빗자루가 다시 나타나는 꿈. 깨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엄마가 달려왔어요. 소진아, 괜찮아. 꿈이야. 여기는 안전해. 안아주셨어요.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어요. 상담도 계속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민지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요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랑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잘 됐네. 악몽은? 가끔 꿔요. 하지만 전보다 덜해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1년이 지났어요. 입양일 주년 날, 엄마가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우리 딸 축하해. 우리가 가족이 된 지 1년이야.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촛불을 껐어요. 소원을 빌었어요.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6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대구의 명문 여고에 합격했어요. 소진아 축하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울며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달랐어요. 공부가 훨씬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학과에 가고 싶었거든요. 법을 공부해서 나 같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그게 제 꿈이 됐어요.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소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중요해. 괜찮아요, 엄마. 대학 가고 싶어요.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반에서 5등 정도 했어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소진아, 같이 도서관 갈래? 소진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평범한 고등학생이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가끔씩. 그리고 남자가 무서웠어요. 남자 선생님 앞에서는 긴장했어요. 남학생들과 대화하기 힘들었어요. 소진아, 이거 좀 도와줄래? 남학생이 말을 걸면 얼어붙었어요. 미안해. 도망쳤어요.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무서운 건 당연해. 내가 겪은 일 때문이야.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해야 했어요. 소진아, 무슨 과에 가고 싶어?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법학과요. 법학과. 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공부 열심히 해. 대학 입실 준비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수능을 봤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소진아, 편지 왔어. 엄마가 소리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합격. 엄마, 합격했어요. 서울대 법학과. 엄마가 울며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온 가족이. 아니, 엄마와 둘이 축하 파티를 했어요. 엄마, 서울 가면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괜찮아. 소진이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 엄마 보고 싶을 텐데. 전화하면 되지. 방학 때 오면 되고. 걱정 마. 18살 서울로 떠났어요. 엄마가 기차역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조심히 가. 자주 전화해.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엄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큰 캠퍼스, 많은 학생들. 처음엔 압도됐어요. 하지만 적응했어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안녕, 나는 이수진이야. 경영학과야. 안녕, 나는 박소진, 법학과야. 잘 부탁해. 수진이는 밝고 활발한 친구였어요. 소진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소진아, 동아리 같이 가입할래? 대학 생활이 시작됐어요. 수업은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어요. 특히 형법 수업이 좋았어요. 아동학대는 형법 제271조에 해당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법으로 나를 구했구나. 법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김철수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안녕, 나는 김철수야. 법학과 3학년이야. 안녕하세요, 박소진이에요. 1학년이에요. 처음엔 선배로만 생각했어요. 같이 스터디했어요. 이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선배.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진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감사합니다. 서서히 가까워졌어요. 철수 선배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거리를 존중해 줬어요. 소진아,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2학년이 됐을 때 고백받았어요. 소진아, 너 좋아해. 당황했어요. 남자가 무서웠거든요. 선배, 저는 괜찮아.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한 달을 고민했어요. 상담사 선생님과 전화 상담했어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시도해봐도 돼. 무서우면 천천히 해도 되고. 무서워요. 그런데 동시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내 감정과 내 과거. 용기를 냈어요. 선배,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실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과거를 말했어요. 어릴 때 당한 일, 아버지의 학대, 아직도 남자가 무서운 것. 1시간 동안 말했어요. 철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말이 끝나자 울고 있었어요. 소진아, 정말 미안해. 그런 일을 겪었구나.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마음이 아파. 그리고 동시에 존경스러워. 그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게 저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남자가 괜찮아. 천천히 가자. 내가 편한 속도로.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시작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데 2달이 걸렸어요. 소진아, 손 잡아도 될까? 응, 떨렸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첫 키스는 6개월 후였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섭지 않았어요. 철수는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줬어요. 3년을 연애했어요. 가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과거가 떠올라 패닉이 올 때. 철수야, 미안해.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내가 여기 있어. 그럴 때마다 곁에 있어줬어요. 사랑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철수도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저도 합격했어요. 우리 둘 다 변호사가 됐어요. 소진아, 결혼할래?
철수가 프러포즈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나도 그래. 엄마께 소개했어요. 엄마, 이분이 김철수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어머, 철수 씨구나. 소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서울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 철수 부모님, 친한 친구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가 저를 이끌고 입장하셨어요. 소진아, 행복해라. 네, 엄마. 꼭 행복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쁘다. 고마워. 서약을 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키스를 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어요. 여보,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평범한 부부가 됐어요. 1년 후 임신했어요. 여보, 임신했어. 정말, 정말이야? 철수가 울며 안아줬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넌 다를 거야.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넌 그 고통을 아니까. 절대로 아이한테 같은 짓 안 할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9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빨갛고 울고 있었어요. 민준이. 철수와 제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 거야.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안 키울 거야. 다짐했어요. 육아는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으앙, 으앙. 민준아, 왜 우니? 배고파, 기저귀. 모든 걸 확인했지만 계속 울었어요. 화가 났어요. 순간 손이 올라갔어요. 때리고 싶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멈췄어요. 심호흡했어요. 여보, 잠깐 밖에 나갈게. 밖에 나가서 진정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절대로 때리지 않을 거야. 다시 들어가서 아기를 안아줬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힘들어서 그랬어. 사랑해. 2년 후 딸이 태어났어요. 수진이. 이름은 대학 룸메이트 이름에서 따왔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건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놀아줘. 엄마, 이거 봐.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철수도 좋은 아빠였어요. 아빠가 씻겨줄게. 아빠, 책 읽어줘. 그래, 아빠가 읽어줄게.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 타임아웃을 줬어요. 민준아, 내가 동생을 때려서 엄마 화났어. 방에 가서 10분 생각해. 설명했어요. 왜 동생 때리면 안 되는지 알아? 동생이 아파서요. 맞아. 때리면 아파. 그래서 안 돼. 알았지? 네,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사랑해. 수진아, 아빠가 사랑해. 안아줬어요. 칭찬했어요. 민준이 오늘 숙제 잘했네. 대단해. 수진이 그림 예쁘다. 진짜 잘 그렸어. 우리 부모와는 정반대로 키웠어요. 아이들이 자랐어요. 밝고 건강하게. 엄마, 학교 재밌어. 아빠,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자랑스러웠어요. 잘 키우고 있구나. 30살에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어요. 희망 법률사무소.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맡았어요. 첫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30대 여성이었어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애들도 때려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게 남편이 회사 부장이에요. 신고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손을 잡았어요.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을 고소했어요.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냈어요. 재판을 했어요. 이겼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의뢰인이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학대받는 아이들, 폭력당하는 아내들, 목소리를 잃은 피해자들. 힘들었어요. 매일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매일 때려요. 남편이 아이를 벽에 던졌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줘요. 들을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밤에 악몽을 꿨어요. 여보, 괜찮아? 응, 오늘 상담한 아이가 나랑 똑같은 일을 당했대. 힘들겠다. 응, 그런데 도와줘야 해.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아이는 계속 고통받잖아. 30년간 변호사로 일했어요. 수백 명을 도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 기억하세요? 어머, 내가. 수연이? 네, 변호사님 덕분에 아버지한테서 벗어났어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정말 잘 됐다. 뭐 공부해? 사회복지학이요. 저도 약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물론 모든 사건을 이기진 못했어요. 어떤 재판은 졌어요. 피고인 무죄. 망치 소리가 들렸을 때 무너졌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의뢰인이 울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소했어요. 증거를 더 모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어떤 사건은 몇 년씩 걸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는다는 걸. 제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45살 때 전화가 왔어요.
박소진 씨. 네, 오교도 아버님 박민호 씨가 오늘 오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장례 절차는 안 갑니다. 네, 하지만 저한테는 아버지 없습니다. 시신 처리는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철수가 물었어요. 누구였어? 우리 아버지 죽었대. 나? 응,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슬프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비어 있었어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할까?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는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내 평화를 위한 거야. 용서하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았거든요. 몇 년 후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출소한 어머니가 부산에 산다고 했어요. 편지 내용, 소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 지금 부산 병원에 있어. 암에 걸렸어. 의사가 몇 달 안 남았대. 죽기 전에 너 한 번 보고 싶구나.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고 싶어. 엄마가 한참 고민했어요. 철수는 안 가도 되라고 했어요. 엄마 이순자 엄마는 내가 결정해라고 했어요. 고민 끝에 갔어요. 나를 위해서 부산 병원에 갔어요. 3인실 병실. 가장 구석 침대에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왔구나.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왔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고맙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소진아. 왜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알아. 어머니가 울었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왜 그랬어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질문을 했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 어머니가 한참 침묵했어요. 겁이 났어. 내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게 다예요? 아니, 사실은 너를 사랑하지 못했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팠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애초에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어. 실망했어. 그리고 그냥 사랑할 수 없었어. 그래도 저를 학대해서 지켜줬어야 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못했어. 나는 비겁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뗐어요. 용서는 안 해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변호사 됐다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어떻게 알아요? 신문에서 봤어. 내 이름이 나왔더라. 아동학대 사건 맡는 변호사라고. 그렇죠. 자랑스럽더라. 내가 자랑스러워할 자격은 없지만. 없죠. 자격 없어요. 알아. 그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나 같은 엄마를 만났는데도 잘 자라줘서.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이순자 엄마 덕분이에요. 그 선생님? 네, 그분이 진짜 엄마예요. 당신은 날 낳기만 했어요. 맞아. 맞는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났어요. 잘 가요. 소진아.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안 돼요. 그럴 자격 없어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2주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 김영숙 씨,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과거입니다. 이제 제 미래에 자리 없습니다. 편히 가세요. 박소진. 편지를 태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진짜 자유야. 16부 이순자 엄마와의 작별. 60살 때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이순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엄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출혈입니다. 수술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깨어나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75살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지만 아직 건강하셨는데. 열흘째 되던 날,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소진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병원이니? 네, 엄마. 쓰러지셨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괜찮아. 엄마 나이가 많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의사는 다르게 말했어요. 길어야 몇 주입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진아, 너 잘 키운 것 같아.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엄마는 그냥 길만 보여줬을 뿐이야. 엄마, 민준이랑 수진이 잘 컸지. 네, 엄마 닮아서 착해요. 내가 아니라 너를 닮은 거지. 넌 정말 좋은 엄마야.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며칠 후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소진아. 네, 엄마.
엄마,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엄마한테 축복이었어. 저도요, 엄마. 엄마는 제 천사였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천천히 평화롭게. 엄마, 엄마. 기계 소리가 엄마,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가셨어요.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엄마가 가르쳤던 제자들. 엄마가 도왔던 사람들.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들 말했어요. 이 선생님은 천사셨어요. 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3일장을 치렀어요. 화장을 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유고를 모셨어요. 집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매일 아침 인사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엄마가 그리웠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없으셨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울어도 돼. 마음껏 울어. 철수가 안아줬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항상 그리웠어요. 엄마를. 제 진짜 엄마를. 60살에 변호사 일을 그만뒀어요. 여보, 이제 은퇴하고 싶어. 왜? 아직 건강한데. 30년 했어. 이제 쉬고 싶어. 그리고 엄마 생각도 나고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응, 엄마는 항상 사람들을 도왔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경상북도 그 작은 마을. 많이 변했어요. 낡은 기와집들은 없어졌어요. 새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골이었어요. 집을 샀어요.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었어요. 여기서 떡집을 할 거야. 떡집. 응, 엄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이순자 엄마는 떡을 잘 만드셨어요. 인절미, 송편, 약식, 약과 모두 배웠어요. 소진 할머니 떡집 간판을 달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떡 사세요. 할머니,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소진 할머니, 떡 진짜 맛있어. 인절미가 정말 쫄깃해요. 손님이 늘었어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소진이 아니가,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서. 변호사 했다며? 이제 고향 왔네.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떡을 팔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그냥 그렇지 뭐. 늙으니 이것저것 아프고. 건강 조심하세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65살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희망의 집,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모이는 곳. 동네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줬어요. 첫 모임 공지를 냈어요. 공지.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 희망의 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오후교회 소강당. 첫 모임에 5명이 왔어요. 젊은 여성 2, 중년 남성 1, 노인 1분, 10대 아이 1. 모두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차와 떡을 준비했어요. 다들 어색하게 앉았어요. 저는 박소진입니다.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살부터 13살까지 5년 동안 아버지한테 학대당했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다들 울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나도.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10대 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말해봐. 한 명씩 이야기했어요. 남편한테 맞는 여성. 아버지한테 학대받는 아이.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남성. 손자를 학대하는 며느리를 견디는 노인.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모임이 끝날 때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래요? 네, 다들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는 1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15명. 한 달 후에는 30명. 모임이 커졌어요. 65살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희망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모이는 곳. 첫 모임에 5명이 왔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10명, 20명, 30명.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나눕니다. 어떤 분은 치료 상담을 받고, 어떤 분은 법적 도움을 받고, 어떤 분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이야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